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답방 시기와 답방 결단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도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이 12월 10일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소식 아직까지 없습니다. 글쎄요, 저희 취재 기자들도 안테나를 총 가동을 하고 있고 청와대 관계자들 귀찮게 할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답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물 건너 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저도 주말 내에 뭐 통화도 많이 오고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도 저도 사실은 뭐 특별한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외국에 있는 친구들, 기자들 이야기하고 제가 판단한 것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해서 섣불리 저도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일 겁니다. 일단 뭐 오게 되는 요인이라 그런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대단히 지금 올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제재가 풀릴 만한 징후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설득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와서 얻어갈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안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 전략적 결단을 속 깊게 의논할 사람이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 아시겠지만 6.12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했을 때 5월 달에 4월 말이었나요? 그때도 곧바로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내부에 보면은 지시를 해서 움직일 사람 손발은 있지만 그야말로 속내를 함께 논의할 만한 북한의 운명을 두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대통령 세 번에 만난 우리 대통령이 계시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만나고 싶어 할 용의는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결단은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통보는 아직 안 하고 있겠지만 결단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한 약속은 지키는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답방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만약 김 위원장이 온다면 그걸 저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신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뭐 그거 얘기한 게 올해 3월 달에 우리 대북 특사단 갔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모습 자체는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사실은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좀 일찍이 얘기를 해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씨한테도 준비해야 되고 그분이 오면 머무를 곳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백화원 초대소 같은 게 있어서 언제라도 뭐 우리가 가면 묵을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전부 다 사기업들이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북 특사단이 올라가거나 북한의 대남 특사단이 내려오거나 하다못해 이들에 대한 어떤 고위급들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회의를 해야 적어도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합의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의제고요. 두 번째가 의전, 경호, 보도.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뭐 내려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올라갔다든지 내려왔다든지 지금 온 언론이 정말 그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데 아직은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물 건너갔다. 그런데 18일 이후에도 여전히 물 건너갔느냐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을 방문해서 지금 두문불출한 지가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원산에 가서 구두공장도 보고 유리공장도 보고 참 마음은 아프죠. 지금 4차 산업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2차 산업의 아주 낮은 수준의 걸 지금 보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북한의 경제 상황인데 한 10일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큰 결심을 하고 있거나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 1주 내지 2주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공개 활동을 안 한 적이 많아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전혀 공개 활동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18일 이후에는 그래도
희망을 좀 걸고 기다려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래. 외향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빨리 드러날 외향적인 모습은 아마 이 경호 부대의 출현 움직임, 문제일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974 부대라고 익히 벌써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이 까까머리 그 190 정도 되는 청년들이 쫙 호위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도 봤고 판문점 때도 이렇게 예. 차를 호위하는 모습까지 봤던 1974년이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됐던 그 해입니다. 그때 이제 이 경호부대가 다 강화되면서 만든 부대라고 해서 974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되는 부대고 그 중에서 이제 아주 근접경호하는 몇몇을 이제 불러가지고 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싱가포르에도 그렇고 한 일주일 전에는 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아마 한국에 온다면 그것이 공개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대단히 임박했다 볼 수 있는 징후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실장님께서 아직까지 조금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는 서두르는 것 재촉할 의사가 없다. 어제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청와대가 더는 목매일 필요가 없다. 열려 있다 가능성은 네. 꼭 굳이 연내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예.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11월 30날 한미 정상회담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마 그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 2월에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북한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서 다시 그러면은 내년 1, 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하려면 12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해야 된다고 압박을 주면 이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시켜서 자기가 나오는 그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는 일부러 열어주셨다. 당신한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이달 내로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죠. 예. 사실 북한의 그동안의 정상회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방중도 그랬고요. 지난번 좀 깜짝 방문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대충 이렇게 상황 짐작이 돼서 이제 아주 요인이 오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함구를 해서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게 그것이 이제 외교적 관례로 당대당 관계 속에서 이제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에나 우리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나 한 거는 2주 전 우리 정상회담 2주 전에 특사가 갔다 와서 공개를 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이제 그 즈음에도 보름 전에 전 공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중국을 빼놓고는 사실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이야기가 통보가 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통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정부 당국은 숨기기는 해도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지금 상황 나온 거는 받은 것 없다. 그거는 팩트일 겁니다. 예. 저도 이제 그 공에서 일을 해봤지만은 그 숨길 수는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국가 보안의 문제가 여러 가지 국가 이익 때문에 말을 함구할 수는 있지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건 큰일 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확답이 없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조금 시기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깜짝 통보 가능성 그 부분인데 청와대에서도 프레스센터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초 스피드로 답방을 하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은 즉 2박 3일의 일정이 아닌 당일치기 내지 1박 2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건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일도 그렇고요. 예, 예. 장소도 그래요. 그게 반드시 서울이 돼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판문점이 될 수도 있고 제주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문을 했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그 2박 3일 일정이 그대로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두 번에 걸친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능라 경기장의 참관, 그리고 이제 그 집단 체조 보는 거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백두산 올라가신 거잖아요. 이제 그게 그대로 우리 서울에 왔을 때에 재현된다라고 하면 2박 3일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상이 너무 안 좋다, 헬기가 뭐 뜨기가 좀 곤란하다, 제주도는 좀 뭐 그렇다 이렇게 빼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 1박 2일도 될 수 있는 거고 하루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운송 수단도 다양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지난번에 철도 공동조사단이 어찌됐든 우리 도라산에서 개성을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올라가서 공동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철도로도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시간, 장소, 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 거죠. 단지 우리 정부에게 조금 여유를 주려고 하면 우리는 준비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려는 김정은 위원장이 꼭 해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 또 실장님께서는 그래도 연내 답방의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신 반면에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좀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연기가 된다면 그 시기는 좀 언제쯤이 될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상으로 보면 벌써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한데요. 순서상으로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맞겠지요. 사실은 지금 핵심적인 이슈 자체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북한 자체가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북한 자체가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담판을 짓고 협상하고 싶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닥이 잡히고 북미 정상회담 가닥이 잡혀야 됩니다. 이번에 뭐 트럼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야기했고 볼턴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2차 정상회담 때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수십 년간 나는 말만 들었다. 볼턴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나는 비핵화에다 말만 들어왔다. 이제는 퍼포먼스라고 표현하더만요. 이제 실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 부분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이 한반도의 문제 남북한의 문제는 쉽게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이제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2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후에 김정은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여러 가지 한미 간의 갈등의 요지드나 이런 것들이 좀 벗어나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우리 정부로 가장 부담 없이 마음껏 환영해 줄 수 있는 분위기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좋을 것 같다. 너무 지금 보면 이 시간 일정에 조금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 있게 사고하는 거는 이 국가 전략을 다루는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머리를 좀 트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순서를 별 개의치 않겠다 이런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은 세 개의 큰 일정이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보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일정이 하나 있고요. 1월 1일 신년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 이 세 가지 일정인데요. 사실상 북한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이제 딱 들어서면 모든 정부 부처가 신년사에 다 매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신년사를 한 30분 정도 발표하면은 그 신년사의 내용이 그 한 해 동안의 큰 흐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2019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게 고민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니까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질 거고 그리고 나면은 신년사에 내년도에 북한이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지 비핵화는 어떻게 나갈 건지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순서가 가면 이건 그냥 선순환으로 내년은 가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한반도 안보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올해 내에 안 오고 그러면 이제 신년사를 봐야 되잖아요. 예. 신년사를 봐야 그 신년사 속에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와 실행력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게 다 담기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김정은은 지금 그때 내년도에 뭘 할 건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 신년사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의 요소에서 보면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볼턴 보좌관이 얘기한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으면 이게 대북 제재 해제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 있게 되면은 우리는 훨씬 편한 상태에서 정말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도 전달해야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마음을 잡게 해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올해 내로 뭐 18일 이후로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정말 성사된다면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네. 이제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판문점 온 거는 약간의 그렇죠. 이벤트성이 강했기 때문에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이제 고민하는 부분하고 의미하고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고민하는 것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면 한국 국민들한테 선물을 줘야 돼요. 그죠? 1945년도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처음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유교에 대한 원죄도 있는 거고 최근에는 천안함, 연평도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물을 줘야 될 건가 하는 고민이 이제 제일 큰 고민이죠. 두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기가 받아가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줘야 될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는 상태고 제재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이 있다는 거하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고요.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도 이번에 내려오면 다시 이제 미북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니까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도 좀 한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정치적인 의미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사변적인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에 말한 그 사변적인 그 행동을 하는 아마 정점을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말하면 북한 비핵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중복돼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답방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뭐 하는 거 불반대. 저는 그 소리가 사실은 반대하지 않는다 정도로 들었던 거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방과 관계없이 이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재는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했는데요. 그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답방 수십 번을 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 없으면 제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를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야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이 6.12 특히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야 이제는 제재도 풀리고 북한도 이제 이 북한이 못 사는 이유가 미 제국주의의 공화국 말살 정책 때문에 못 산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고 악수하고 허그까지 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잘 살게 됐을 거라는 희망들이 이제 북한 내부에 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추운 겨울을 지금 그냥 지나가게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와서 뭔가를 얻어가야 되는데 한국에까지 왔는데 역사적 사변까지 일어났는데 또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기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북미 관계, 비핵화 문제 논의 그리고 남북 관계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면 답방이 성사되고 거기에서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이 답방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이제 남남 간의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의 갈등도 좀 많이 심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남 갈등 문제는 분명히 있죠. 이제 내려와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6.25 전쟁의 원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또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거냐. 이거 없으면 내려오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너무 이제 과거 지향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한반도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지 계속해서 과거에 이렇게 발목 잡히면 어떡하느냐. 좀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진보 쪽의 생각이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충돌이 이제 크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 한반도에 저기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뭐 그 의제 자체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지만 지난번에 평양 선언 할 때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됐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제 언급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두고 또 고민을 할 거고 이것 가지고도 이제 여기 우리 남남에서는 이제 갈등이 있는 거고 내려오지 말아라 또 뭐 환영한다 이것 가지고 이제 갈등이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상할 수 있는 갈등이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내려오게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도 우리는 반미 시위가 있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거기에 폭력이 동원돼서는 안 되겠죠. 그 정도는 우리 국민들도 아무리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그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김정은 답방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던 쪽이든 뭐 두 쪽 다 뭐 일리가 있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양측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김정은 답방 시기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물리적 충돌이 있거나 그런 거친 행동이 있거나 전 세계에서 그런 것이 붙인다면 그쪽이 일방적으로 그 한 방이 일방이 모든 책임들을 다 져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거는 그 진영 사람들이 굉장히 앞으로 향후 전국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쪽도 거치게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략적으로 어느 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 전에 그게 결정된다 그러면은 각 진영에서는 각 쪽에서는 명확하게 정부에다가 요구는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반대한다. 또는 오게 된다면은 이런 것도 반드시 뭐 6.25 남침 문제나 천안함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입장을 받아내라.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뭐 대대적으로 시위를 하든 항의를 하든 또 반대쪽도 반대 뭐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뭐 무슨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예. 사전에 입장은 밝히더라도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는 좀 잠잠하게 손님을 맞는 게 전략적으로 양 진영 다 유리할 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답방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네. 내년에 교황의 방북이 과연 성사될까? 지난번에 교황청 방문 당시에 저희들 통해서 방북 의사를 좀 타진했는데 미국의 소리에서는 이미 내년도에 교황 일정이 꽉 차서 북한 방문이 어렵지 않겠냐 이랬는데 저희 이제 국내 언론이 확인해 보니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교황청 방문 일정이 설령 북한 다른 것 차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방문하는 것은 충분히 빼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방문 일정을 발표하는데 이 방문 일정 발표 속에 북한 방문을 넣어놓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부러 저는 뺐다라고 봐요. 당연히 이제 미국의 소리에서는 예. 빠져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아마 북한 방문은 힘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일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훨씬 더 전향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방문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야 이게 이제 교황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게 종교의 자유지 않겠어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황님께서 관할하고 있는 천주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개신교,
포함한 기독교, 불교 이런 그 종교를 믿는 그런 분들이 여태 그 지하에서만 활동을 했는데 지하에서 활동하던 그런 종교 신자들이 다시 지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고 다시는 도발을 하거나 이렇게는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